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수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증가 추세로 EU 정상회담 또 그리스 재정 위기 우려가 일단락이 됐고 또 경기 지표 개선 등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세도 커져가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0포인트 상승하는 1627.15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6.58포인트 상승하는 515.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2,204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2,039억 원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은 122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팔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25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외국인 6억 원가량 사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64계약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모두 매수에 있고요. 합계 1,120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1.75%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형주도 0.65% 상승하고요. 오늘 소형주도 0.7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정밀이 2.58%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업, 오늘 뉴욕 증시에서 금융업들이 모두 다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이어 2.43%, 2.3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업종도 따라서 2.38% 올라가고요. 전기전자 업종,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2.24%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업도 2.2%가량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증권업종도 1.5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제조업도 1.48% 오릅니다. 보험업종도 1.4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 없이 모두 다 일제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2.25%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 1%가량 오르고 있고요. 오늘 신한지주 2.38%, KB금융 4.2%가량 강한 상승폭 올려주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오르며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0.4%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도 나란히 0.4% 올라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2.3%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1.95%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LG디스플레이가 3.67%로 강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주가가 외국인의 대거 순매수에 힘입어서 닷새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이닉스 4.69%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대거 유입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각 무산으로 주가가 4흘 연속 빠지면서 가격 부담이 적어진 데다가 이 반도체 업황 호황으로 실적 모멘텀이 견조하다는 증권사들의 호평까지 더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KT 1.52%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도 2.92%, 3% 가깝게 올라갑니다. LG도 2.2% 상승하고요. SK에너지도 2.3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3.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2.24%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2.47%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NHN도 오늘 1.7% 오릅니다. 기아차만이 살짝 조정받습니다. 0.46%가량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은행 2.36% 역시나 은행주 흐름 좋습니다. 기업은행도 2.6%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1.29%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홈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서울반도체 1.73%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2.87%가량 오르고 있고요. 오늘 태웅이 3.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포스코 ICT, 동서 모두 약보합권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이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디프 신소재 1.6%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성광펜도 0.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CJO 쇼핑과 태강은 살짝 조정받습니다. 0.4%, 0.3%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2.66%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동국 SNC도 3.4%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와 주성 엔지니어링 1% 조금 넘는 1.3%, 1.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미팜 0.57% 조정받고 있고요. 네오세미테크는 1.49% 올라갑니다. 서브트럭터미널도 1.5%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LCG도 1.7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도 1.3%가량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BHI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6.2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윌메이드는 0.9%가량 1%가량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파크 2.1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평산 오늘 1.98%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 일자 515.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름폭이 큽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종금증권 원상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객을 메우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악재가 진정되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가 시장의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갭을 빠르게 메우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업종들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매수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는 베이시스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차익 매수 유입이 가능한 여건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약 2조 원 이상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장에 지속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단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반전은 향후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매수를 기록하면서 우리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10,000계약 이상을 팔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었거든요. 하지만 프로그램이 이제 매수 우위에 있고요. 베이시스가 개선됐고 따라서 선물이 매수로 강하게 입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선물을 매수로 돌린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과거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3일 이상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게 될 경우에 그 방향으로 추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내일도 이런 매수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단기 매도세가 일단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살펴보게 되면 한국 및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 쪽으로 3주 연속 순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는 일시적이거나 또는 단기적인 안도 랠리에 대비하는 짧은 매수일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짧은 매수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신다면요. 오후장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정강 후약을 예상하시는 건지 아니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그동안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며 시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 전략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반등은 1650포인트 정도 부분이 한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동안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됐다기보다는 지금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일봉주에 나타나게 될 경기 지표들의 모멘텀 둔화가 국내 증시의 가장 직접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지표들의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는 한국의 2009년도 6월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인 서프라이즈, 반면에 한국 쪽에서는 기업가 그리고 경기 모멘텀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경제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 한국 쪽의 지표 둔화에 다소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할 때 1650포인트 부근부터는 점진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1650선부터 비중을 줄여라. 하지만 이 오후장에서 가장 가깝게 있을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전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단기 급락 그리고 낙폭이 컸던 종목과 업종들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증권과 은행 그리고 건설업종에 대해서 짧은 매수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금리 인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반등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도 보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중소형주를 살펴보면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했지만 이달 들어서 그 관련주들은 10% 넘는 주가 상승률도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 모바일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강세고요. 이 종목별 대응이 유용한 국면 같은데요. 정책 관련주들 살펴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테마주들 중심으로 해서 짧은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미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 그리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과 2월 달에 충분한 가격 급등세를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산을 앞두고 적자로 전환되거나 또는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다소 투기적인 종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의 추세 자체가 테마주들 중심에서 중대형주 그리고 대형주 내 기업 실적 우량주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보다는 유가증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우월한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2.10%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항생 지수도 1.62% 상승하고 있고요. 홍콩 H 지수 2.07% 올라갑니다. 베트남 지수 1.41%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 지수도 1.04% 올라갑니다. 호주 지수도 1.93%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지수한 대만 지수는 충절로 휴장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출발을 상승하며 장을 열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춘절을 맞아서 휴장하고 있지만요. 이 항생 지수 살펴보면요. 어제도 상승을 이어갔고 오늘도 상승하며 출발을 했는데 좀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지금 항생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번 주 춘절로 인해서 계속적인 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항생 지수 같은 경우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수인 만큼 미증시의 상승으로 인해서 항생 지수 또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항생 지수 1.82% 상승한 263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업종별 종목 대부분의 강세장에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이구 한신 보조금의 신청이 5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의 매출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구 한신 제도라는 것은 옛날 중고차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건데 이번 1월달 들어서 보조금 신청 수가 50%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일 평균 신청 수 또한 보조금 한도 변경 이전 대비 2배, 지급 규모도 1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백화점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하면서 내수 관련 업종 또한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국 백화점들의 펀더멘털이 지속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백화점 관련 업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총이익률 개선,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백화점들의 순이익 증가세가 20에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향후 3년간 복합 성장률이 20에서 33% 내외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백화점 관련 업종들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항생지수는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정강 후약의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시초가 이후 계속적인 간망세를 보여주면서 시세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갭 상승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 20일 이평선에 있는 2400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항생지수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상승을 출발했지만 오후장에서는 약간 약할 것이다. 정강 후약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시티은행에서 나온 리서치 보고서를 보면요. 이번 지준율 인상은 예상치에 부합한다는 언급과 함께 금리 인상은 3분기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예, 중국의 지준율 지난주 금요일날 인상을 했었습니다. 지준율 인상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티은행에서는 지급 준비율이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춘절 전 지급 준비율 인상을 통해서 투자 심리 또 영향 또한 최소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준율 인상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조정을 위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더 지준율 인상이 예상된다는 언급과 함께 금리 인상은 3분기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은 꾸준히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기업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장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일본 시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2.1%나 상승하면서 오전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신용 매입 창고는 5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도요타의 리콜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 또한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신용 매입 잔고 감소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은행에서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자금을 언제든지 풀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에도 상승폭을 보다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300선 내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요 아시아국 증시 살펴봤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은행권이 오는 4월부터 대기업 그룹사들을 시작으로 기업 옥석 가리기에 나섭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그룹사들의 지난해 재무제표가 나오면 금융권 신용 공여액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곳을 주채무 계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채권단은 4월부터 주채무 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불합격된 그룹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게 됩니다. 채권단은 특히 부채 비율 위주로 평가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유동성 지표와 앞으로의 영업 전망 등 비재무적 요소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STX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검토 중입니다. STX그룹은 지난달부터 대우건설 인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은행 측과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그러나 대우건설 채권단과 재무적 투자자 간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좀 더 지켜봐야 하며 인수에 나설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TX그룹은 최근 가나와 이라크 등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자 대우건설 인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동국제강이 대우건설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미국 TL 아메리카 컨소시엄도 인수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성 채무를 탕감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개인 회생제도 졸업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개인 회생 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063명으로 2008년 362명에 비해 194%나 늘었습니다. 이는 2004년 9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 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가운데 회생 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 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 배출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 관리 제도입니다. 지난 5년간 전국의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이 각각 165만 원과 129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년간 국내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42만 원으로 5년 전보다 165만 원이 올랐습니다. 등록금이 낮은 국공립대도 액수는 적었지만 인상폭은 오히려 더 컸습니다.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5년 전 290만 원에서 지난해 419만 원으로 44%나 치솟았습니다. 특히 등록금이 많이 오른 해의 인상률은 그의 물가 인상률의 최대 3배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물가는 2%에서 3% 올랐지만 국공립대 등록금은 최고 10%까지 인상됐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24.11포인트 상승하는 1625.16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6.40포인트 상승하는 515.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강하게 반등해 상승 탄력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강한 상승 모멘텀은 없어서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오후장 투자 전략 신중하고 꼼꼼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